안녕하세요. 커피 문학자 이길상입니다. 저의 원래 직업은 교육학 교수입니다. 그동안 이런 교육학 분야 베스트셀러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쯤 아내의 협박에 가까운 권유에 순종해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커피 역사에 서서히 빠져들게 되었죠. 지금까지 아내의 말에 순종한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잘한 일일 겁니다. 몇 년 동안 국내외에서 나온 커피 역사 책들을 닥치는 대로 구입해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역사, 이야기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것. 둘째는 커피 역사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변에 했더니 책을 쓰라는 권유가 꽤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에 커피세계에서 한국 가베사를 출판했죠.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거의 모든 언론에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커피로 블렌딩한 인문학 수업이라든지 커피 공화국 시민들을 위한 교양서, 교육학 박사가 풀어낸 커피 인문학, 커피 역사의 바른 길잡이, 커피에 얽힌 흥미로운 문화사, 커피 역사가 흥미진진하다. 다른 커피 역사책과는 다른 커피사다. 인문학의 커피 한 스푼. 출판 3일 만에 출판사 사장님께서 이 책이 몇 권 남지 않아서 2쇄를 찍어야겠다는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원고를 다 마칠 즈음에 몇몇 유명 출판사에 출판 의향을 물었는데 거절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푸른 역사 박사장님께서 출판을 해주신 겁니다. 푸른 역사의 빚을 갚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속으로 만세를 사실 불렀습니다. 이후에 3쇄, 4쇄로 이어졌고 커피 분야 베스트셀러를 지나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유홍준 선생님의 답사기라든지 썬킴의 세계사, 기타 요리 책들과 결합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신문 두 곳에 커피 칼럼을 연재하고 강연과 방송 출연 등도 꽤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좀 미안한데 교육보다는 커피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도 교육학자와 함께 이 커피 인문학자라는 호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유튜브 채널 이길상 교수의 커피 히스토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방송이 아니라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저의 즐거운 놀이터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즐기시면 됩니다. 첫 방송에 맞는 주제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인류의 첫 커피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커피를 처음 마셨을까라는 질문이죠. 아마도 커피 나무 원산지 중 한 곳에서 누군가 처음으로 커피 음료를 만들어 마셨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자의 원산지는 남미 안데스 지방이지만 감자칩은 뉴욕에서, 그리고 감자전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그리고 감자탕은 인천 혹은 전라도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감자탕이 남미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하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카종은 에티오피아, 그리고 로부스타종은 콩고가 원산지이니까 이들 지역 어디에선가 이 커피 음료가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커피나무가 옮겨 심어졌고 경작되었던 곳일 수도 있는 거죠. 예멘이 대표적입니다. 커피 음료의 기원, 이들 세 지역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랍과 유럽에서 커피가 유행했던 17세기 후반까지 이들 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커피나무가 없었거든요. 커피나무가 자라던 이 지역 중 어느 한 곳에서 누군가 커피를 처음 만들어 마셨을 텐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마시는 커피가 인류 최초의 커피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할 줄 알았을까? 몰랐겠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감자전을 만든 강원도 사람이나 감자탕을 처음 만든 사람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유행할 줄은 몰랐죠. 이렇게 원조를 둘러싼 전쟁을 벌일지는 몰랐던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커피의 기원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커피가 유럽의 대중 음료로 자리를 잡은 17세기 후반에 이르자 자기들이 즐겨 마시는 이 신비한 음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근거 없는 얘기들이었죠. 이런 글이 있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더라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염소가 커피를 발견했다는 주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런 유럽 사람들에게 커피 기원에 관한 글을 발표해서 아주 유명해진 첫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인 앙뚜앙 갈랑입니다. 1946년생인 갈랑은 20대 오스만 터키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비롯해서 아랍 세계에서 생활을 하며 지역 설화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랑이 완성한 책이 바로 천일야화라는 제목의 설화집이죠. 프랑스어로 1704년에서 1717년 사이에 출판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영어식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바트의 모험이라든지 알라딘과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갈랑은 이 책 출판보다 5년 앞서서 1699년에 커피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창작 논문이 아니라 번역 논문이었습니다. 갈랑이 번역 소개한 글은 압달 카디르 알 자지리라는 아랍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쓴 핸드라이팅 글이었습니다. 압달 카디르는 1587년에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직지, 그리고 약탈해간 외교장각 도서 등이 소장되어 있는 곳이죠. 제목은 아랍어로 움다트 알 사프와 피힐 알 칼와고 뜻은 커피 음용의 합법성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아랍어 원문에서 압달 카디르는 커피의 역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예멘의 아덴 지역 수피교 성인이었던 알 나바니 혹은 게말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커피를 처음 만들어서 마신 주인공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커피 음료가 대중화된 것은 이 글을 쓰기 120년쯤 전, 그러니까 1460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기록이 말하는 가장 오래된, 가장 믿을 만한 커피의 기원입니다. 왜냐하면 압달 카디르가 말한 15세기 중반 이전에 커피가 지금 형태의 음료로 만들어져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고학적인 증거는 15세기 중반 이후에 수피 교도들 사이에서 커피가 등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압딜 카다르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압딜 카다르의 기록, 그리고 많은 고고학적 근거들에 따라 지금은 세계 대부분의 커피 전문가들이 15세기 중후반 예멘에서 활동하던 신비주의적 이슬람 분파인 수피 교도들이 커피를 처음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22년에 출판된 윌리엄 후커스의 All About Coffee, 거의 커피 교과서죠. 그리고 2010년에 나온 마크 펜더그라스트의 Uncommon Grounds라는 책, 그리고 2014년에 나온 제임스 호프만의 The World Atlas of Coffee, 그리고 2017년에 일본인 담베 유키히로가 펴낸 커피 세계사 등 권위 있는 모든 세계 교과서들이 15세기에 커피가 출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의 기원에 관해 아주 엉뚱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나라, 이 커피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를 따라다니는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원조 전쟁터, 한국입니다. 원조 따지기 좋아하고 오래된 거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원조병이라고 부릅니다. 원조 초당 순두부집, 춘천 닭갈비집, 전주 비빔밥집, 심지어는 원조 함흥 냉면집, 원조 평양 냉면집도 평양이나 함흥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습니다. 커피 분야에서 원조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커피 분야에서 원조병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외국의 유명한 커피 역사책을 번역하면서 슬쩍 가짜 뉴스를 끼워 넣습니다. 사진은 영어 원문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15세기가 되어서야 커피 빈을 볶고 갈아서 음료를 만들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음료가 마침내 등장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한글로 번역 출판되면서는 누군가가 생두를 볶고 갈아서 끓여 마시게 된 것은 15세기의 어느 시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바로 이 10세기 무렵에 우리가 아는 그 커피가
마침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말이 되지 않는 가짜 뉴스를 넣어서 만듭니다. 10세기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애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커피가 지금부터 2007, 800년 전에 등장했다는 주장을 담은 책들이 많습니다. 6세기, 7세기, 8세기 기원설 등 가짜뉴스 천국이죠. 번역자도 이런 분위기를 아마 반영했을 겁니다. 우리가 들어온 대부분의 이야기,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커피의 기원 이야기는 커피를 아끼는 사람들이 커피의 역사가 기록보다 오래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주장들입니다. 외국에서는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수준이지 전문적인 책이나 논문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책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방송에 나가기도 합니다. 가짜뉴스의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의학서에서 정체가 불확실한데 약의 색이 검은색이었다.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효능이 커피와 비슷했다. 아니면 약이나 음료 이름이 커피와 비슷했다 하면 이것을 커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에덴 동산 선악과가 커피 체리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성경에 나오는 낯선 음료나 곡물, 이것도 좋은 거는 다 커피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우스갯소리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사실인 듯 주장하고 글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우리나라 커피 전문가 누군가가 단군 할아버지의 엄마 웅녀가 먹고 사람이 된 쓴 식물도 알고 보니 쑥이 아니라 쓴 커피였다. 인류 첫 커피의 주인공은 웅녀였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커피 역사를 가짜 뉴스 천국에서 구해내는 것,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가짜 뉴스로부터 제가 나라를 구하지는 못하지만 커피를 구하는 일은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